느꼈어요. 네.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걱정이셨지 않았을까? 지금 모습에서 이제 증명해내신 거잖아요. 6년여간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셨고 이제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시죠. 그 누님과 약속했던 국가를 위한 일, 정치의 길에 들어서게 되십니다. 정치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. 제가 사실 검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다고 결심을 했고 네. 검사하고 변호사해서 제가 경제력을 갖춘 다음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, 나라를 위해서 국회의원 출마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했습니다. 계획이 다 있으셨군요. 계획 없이 된 게 지금 남양주 시장입니다. 네.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으셨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어떤 딱 계기가 그 시점에 있었을까요? 내가 45살 되기 전까지 늦어도 45세에는 무조건 진르고 나간다. 네. 무조건 저는 출마를 한다. 그래서 45세에 좀 무모한 출발을 했습니다. 그때 무모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회의원을 2번 하고 또 남양주 시장을 할 수 있는 그게 또 결정적인 계기도 된 것 같아요. 네, 2008년 18대 총선에서 구리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당히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요. 그리고 이때 전 국민이 관심 갖고 지켜본 사건이죠. 이태원 살인 사건을 다시 공론화시키셨습니다. 당시 사건이 발생한 지가 꽤 지났는데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꺼내신 이유가 있을까요? 그게 저는 하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너 뭔 밥값을 했냐? 그러면은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 아더 패터슨을 한국에 송환하고 진범임을 밝혀서 징역 20년 형을 살게 하고 그 피해 가족에게 그래도 피해 보상금을 받게 한 것. 그게 제가 국회의원 초선 4년 동안 중에서 정말 밥값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 이태원이라는 동네에서 대한민국의 청년이 아무 원인 제공도 없습니다. 아무 잘못이 없어요. 그냥 햄버거 가게에 화장실에 간 거밖에 없어. 아무 이유도 없이 죽였는데 12년 동안 범인을 밝히지 못했다. 더 충격적인 게 둘 중에 한 사람이 범인인 건 분명하다고 서로가 얘기하는데 거기서 범인을 못 가리고 2사람을 다 미국에 가게 만들었다.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사건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다.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다. 거기서 제가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 출근하면서부터 이거를 추적해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. 범인을 이제 다시 불러서 죗값을 받게 하는 거에 또 그치지 않으시고 유족들을 위한 보상에도 그렇게 애쓰셨다고요. 이 사건의 전모는 대한민국 검찰이 무능했고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가족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가족한테 최소한의 그 재산적으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. 그래서 다행히 국가가 나중에 저희의 주장에 이제 설득을 이렇게 공감을 해서 한 4억 원이 넘는 돈을 그 유족들에게 지급을 했고 피해 대학생의 어머니 그분이 저한테 뭐 편지도 써서 고맙다 그러고 그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그 많은 국회의원 찾아갔을 때 만나주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연락 안 했던 부탁 안 했던 주광덕이라는 국회의원이 어느 날부터 자기 아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 혼내고 외교부 장관 혼내서 이렇게 진범 송환할 수 있게 해준 점 뭐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니 가족들이 저에게는 정말 무한 감사를 많이 표현해서 저도 그때 참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.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밥값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국회의원 시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2019년이었나요? 당시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일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정부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임하다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 화날 때도 있겠지요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것이 정부에 몸담은 사람의 도리이고요. 더구나 그것이 국회 운영에 차질을 줄 정도가 됐다는 것은 큰 잘못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고 질의를 시작합니다. 제가 늘 정당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저보다는 훨씬 높은 경륜과 정치적 식견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선배로서 오늘도 역시 최근의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
참 아주 스마트하게 이렇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저는 더 야당인 저에게도 감동이 오고. 네, 안타깝지만 이제 뭐 늘 그렇습니다. 국회 그때 기류가 참 냉랭했죠.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빠르게 이제 사과를 했고 이제 질의를 하러 나오셨는데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고 질의를 합니다.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야당 네네. 의원이 칭찬을 한 이례적인 아주 장면으로 꼽히고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이런 품격 있는 정치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딱 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주변에서 또 후에 반응이 어땠는지 또 여쭐게요. 저는 의정활동 8년을 하면서 뭐 인사청문회를 하든 이렇게 종합정책질의를 통해서 총리나 장관들에게 질문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배려, 존중의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당시에 그 강기정 정무수석이 너무나 무례하게 회의장에서 본인의 발언권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삿대질이라고 그러죠. 그런 거 다음에 뭐 또 고성을 지르고 전혀 그분이 발언할 계제가 아닌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런데도 며칠 동안 이제 전국을 급냉시켰고 네. 어느 누구도 사과를 여권에서 하지 않았어요. 그런 상태에서 종합정책 질의를 예결위에서 할 때 총리께서 저렇게 깔끔하게 정말 큰 잘못을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냥 순간 사과의 말씀에 대해서 제 소회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어떠한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 오늘의 이 진정한 사과의 말씀이 오늘 이 회의장에서의 최고의 답변 아니겠느냐. 또 이것이 정치를 복원하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인들한테 또 국회의원들한테 오늘과 같은 이런 모습을 국민들은 진정으로 보고 싶어 하신다. 그러면서 제가 좀 아낌없는 칭찬을 해드렸죠. 네. 이게 바로 그냥 진정 그냥 그 시장님의 본래 본연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